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620선을 회복하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기업의 종목들,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인덱스 펀드 등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수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번 정기 변경으로 코스피 200은 7종목, 코스닥 150은 12종목, KRX 300은 19종목이 교체가 됩니다. 정기 변경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이 될 전망인데요.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결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200에서 편입되는 종목은 한일시멘트, 하나투어, 일진하이솔루스, K카, FNF, SD바이오센서, 메리츠화재 등 7종목이 있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SK디스커버리, 넥센타이어, S&T 모티브, 쿠쿠홀딩스, 부강약품, 영진약품, CJCGV 등 1급 종목이 있습니다. 편출입이 예상되는 종목들 정기 변경일 기준 앞뒤 2달간은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편입 편출 종목군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디데이 기준, 정기 변경일 기준으로 2달 전부터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지속된 움직임,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그 이후로도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편출이 결정된 종목들, 지수가 2달 전부터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정기 변경일 이후에도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했던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저희 수익률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정기 변경일 3개월 전부터 정기 변경일까지 편입 예정 종목들의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해서 평균 6.8%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정기 변경일 이후 2개월 동안에도 편입 종목들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이 3.9%인 걸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편출된 종목들은 정기 변경일 이전 3개월 동안 코스피 대비 4.6%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일 당일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수 편입 당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신규 편입 시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 당일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장 지수 대비 2% 부진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판단인데요. 대형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메리트가 발생하는 만큼 수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14번의 정기 변경 케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편입 종목의 정기 변경일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코스피 대비 수익률은 4%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가 하방 경직성은 단단했습니다. 화면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의 정기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 화상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투자자분들이 지수 변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리밸런싱은 이제 3개월 단위로 해서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나눠가지고 총 4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초반이나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우선 편입되는 종목들 기준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또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여기에 최근에 아마 수급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수급까지 이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반등 추세로 또 이어진다면 이런 리밸런싱 편입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좋은 또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이제 지수만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종목들이 오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뒤에서 또 한 종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선물 거래가 또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바스켓 상품 기준에서 또 차익 거래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했을 때 충분히 지금 장에서는 편입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따라주는 종목들로 투자를 추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지수 변경에서 주목하신 종목이 있었는지 최근 기업 실적과 함께 듣겠습니다, 대표님. 네, 우선 오늘 총 한 7종목을 제가 조금 많이 준비를 했긴 했는데 실적 위주로 우선은 첫 번째 기준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 한일시멘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가 올해 1분기 기준에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9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44억인데 지금 분기별로 상당히 작년 대비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컨센서스 기준에서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을 넘기는 1,474억이 또 컨센서스로 또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길게 본다면 2024년까지 충분히 추가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실적 기준에서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여러분들에게 업황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지금 이제 소강 상태가 또 이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종전에 다다르지 않나 이런 또 관망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한일시멘트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의 재건 관련주로도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일시멘트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이어지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는 5일선이 또 돌파하는 또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일시멘트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이제 메리츠 화재도 상당히 실적 수급 상당히 긍정적이죠. 올해 1분기 실적 상당히 또 양호하게 나오면서 올해 1분기 실적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올해 이제 연말까지 해서 실적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메리츠 화재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K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고차 관련해서 충분히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볼 게 차량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지금 또 성장하고 있고 커지고 있죠, 규모가.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K카도 충분히 좋은 또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도 충분히 좋은 또 실적이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K카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인데 반도체 기준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반도체 수요는 충분히 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기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또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매출액 1분기 기준에서는 2,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368억인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 올해 충분히 좋은 또 실적이 기대가 되죠. 작년 대비해서 20에서 30% 증가하는 또 실적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눌리긴 하지만 지금 기준에서 충분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목이 여러분들 7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한 종목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프존인데, 골프존 요즘에 상당히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또 증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이 또 실적에 또 반영이 되면서 올해 또 1분기 실적 보시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죠. 1,500억 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507억.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또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또 컨센서스가 또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도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리밸런싱 기준에서 코스피 이제 코스닥 150에 또 편입이 되면서 골프존까지 충분히 긍정적인 또 흐름을 기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은 호재고 편출은 무조건적인 악재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던데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편출 기준에서 편입되는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반등이 이어진다면 지금 편입된 종목들, 리밸런스 기준에서 편입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장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이 이어진다면 편입보다는 편출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의 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공매도 제한이 되는 편출 종목들이 아무래도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에 편출에 대한 호재, 악재를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편입되는 종목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 충분히 편출 기준과 상관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 영향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과, 그리고 공매도의 대상은 아무래도 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편입과 편출 기준에서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출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6월 10일 기준에서 이전에 공매도 잔고에 대한 일부 청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서 예상 유입 자금 대비해서 평균 거래 대금이 작은 SD바이오센서와 메리츠화재 인덱스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게 기업에는 호재인가요? 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두 종목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SD바이오센서 기준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주로 볼 수가 있는데, SD바이오센서 이런 인덱스 효과를 떠나서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감소가 또 이어지면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SD바이오센서 보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잠깐 반등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사업이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SD 바이오 센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바이러스, 뭐 최근에 뭐 원숭이 관련해서 또 이슈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뭐 진단 키트 추가적인 뭐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SD 바이오 센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지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뭐 사업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은 조정을 좀 피할 가능성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뭐 메리츠 화재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리츠 화재는 충분히 뭐 인덱스 효과를 뭐 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꾸준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 수혜주로 톡톡히 반등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금 주가 뭐 기준에서도 뭐 상당히 지금 하락하고 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4년까지 뭐 추가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실적 그리고 업황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 효과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수 편입이 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종목 정기 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급 변동 발생 가능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 수급의 모멘텀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 기관이 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기관이 많이 팔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이제 투신과 금투에서 최근에 단기간 동안에 뭐 사거래일 동안에 들어온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에서.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투신 기준에서는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반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2분기와 반기 결산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반기 보고와 분기 보고가 예정돼 있는 투시는 아무래도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평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 가질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투신의 이제 분기와 반기 보고서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중소형주들의 이제 저평가주들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의 아무래도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말까지겠죠, 여러분들. 6월 말까지 이제 기관의 수급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기 변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기 변경 이슈는 주가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다시피 이제 석 달 전부터 주가는 좀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긍정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해 볼 종목이 있는지 6월 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네, 6월 이제 투자 관련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이제 뭐 투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금투까지 최근에 또 수급을 보이고 있고 금투도 이제 반기 보고 기간은 아니지만 결산이 또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6월 말까지 수급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에 대해서 딱 3종목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기준에서도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한일시멘트 모멘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리밸런싱 기준에서 6월 10일에 편입이 이제 되면서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업황도 충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한일시멘트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한일시멘트 기준에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 기준에서 시멘트의 사용 상당히 크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한일시멘트 기준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한일시멘트 기준에서 오늘 지금 3.57%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준에서 분할로 공략하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5일선이 또 21선을 돌파하면서 골드크로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 121선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 2만 원 기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2만 원 기준에서 분할 2회에서 3회 정도 기준 잡아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여기에서 분할 매도로 해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기준에서 18,000원과 2만 원 사이 정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대략 한 24,000원에서 5만 원까지 초반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시멘트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메리츠화재인데 메리츠화재는 여러분들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기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그리고 업황 그리고 수급 전체적으로 너무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기준에서도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이제 분할로 공략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기준에서도 또 골든크로스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 충분히 기준금리 인상이 또 빅스텝 정도 또 이어진다면은 6월이겠죠, 여러분들. 6월에 또 FOMC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빅스텝이 또 이어진다면 충분히 또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분할로 해서 공략이 가능하고 41,000원에서 39,000원 그리고 최대 36,000원까지 해서 분할로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화재도 지금 기준에서 분할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존인데 골프존은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도 많이 지금 예능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골프에 대한 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2024년까지 컨센서스를 넘기는 상회하는 또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그리고 업황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또 이어지면서 이런 세 박자가 충분히 고루 갖춰졌기 때문에 골프존 기준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또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은 17만 원 정도대로 보여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16만 원까지 기준 잡아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정기 변경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키포인트와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조금은 좀 불안 심리가 좀 여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전일 장중 내내 하락폭을 계속 이어왔고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일부 반등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의 좀 주축이었던 삼성전자나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더컷 이슈가 사실 오늘도 또 루머성으로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하반기 자체가 좀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여전히
이어진다고 가정하게 됐을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실제적으로 오더컷에 대한 우려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장에서도 사실 좀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힘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1시간 전부터 북한 관련 오늘 아침에 미사일을 쐈지만 핵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는데 선물 쪽에서도 매도세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낙폭을 오히려 오늘은 상승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모양새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키포인트로서 일단 내일 새벽에 FOMC 이사록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일단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OMC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50bp에 대한 인상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조금 강한 오조가 이제 의사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마 좀 시장이 또 다른 충격을 좀 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 갈수록 사실 좀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아까 핵실험과 같이 좀 경계감을 계속 드러내는 모습이 좀 수급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아마 내일 장 끝나고 나면은 실적 발표가 나겠지만은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미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실적 쇼크가 나오면 오늘 내일 시장에서도 좀 국내 IT 전반적으로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수소산업동맹이 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18개 국가에서 좀 민간 사업자들 통해서 동맹이 출범을 하는데요. 일단 5월 초에 이게 수소법이 통과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및 성장할 곳을 일단 내다보고 있고요. 사실 수소 산업이라는 게 대기업만으로는 이러한 수소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나 이제 세계 여러 수소 업체들 간의 협업으로 통해 가지고 향후 기대감을 좀 부풀어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소 산업으로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장 좀 본격적으로 좀 진출해 나가고 있는 만큼 향후 전기차와 더불어서 수소와 관련된 좀 업종들이 좀 중장기적인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소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좀 게임주들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어제도 좀 나온 기사도 있긴 하지만은 국내 이제 P2E 관련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임주 관련은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의 흐름과 향후 2, 3분기에 대한 신작 기대감과 그 게임 회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몰리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 자체가 좀 게임주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P2E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입니다. 게임으로 돈을 버는 산업인데 개별 이슈가 좀 있는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또 PCB 키워드 주셨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1분기에 호실적이 전해진 가운데 PCB 관련주 주신 거고요. 하반기에 또 폴더블 폰이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폴더블 폰 출시 러시가 일고 있다라는 키워드, 또 18개국의 수소산업동맹이 출범했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전방 카메라 수요 확대 키워드,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전망하시면서 키워드 선정을 하셨습니다. 특징주 살펴볼까요? 예, 넷마블, 해성DS, KH바텍, S퓨얼셀, LG이노텍, LNF까지 종목 주셨고요. 이 중에서 3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을 겁니다. 넷마블과 S퓨얼셀,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먼저 P2E 게임 관련주로 넷마블을 주셨는데요. 제2의 나라가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은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은 조금 확인할 단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계속 지켜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P2E 게임이 처음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출시를 하는 예정인데요. 사실 작년에 이제 P2E 게임이 워낙 이제 게임주의 도풍을 불었던 만큼 이제는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숫자가 얼마만큼 찍히냐를 따라서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게임 업종들이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저가 매수세로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위메이드에서도 또 다른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좀 실적이 아니냐 주가에 대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왜냐하면 펄어비스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사실 게임주라는 게 사실 이제 신작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흥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좀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80%가 그 해외 수출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해외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거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인데 사실 P2E 게임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실 기대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부진하다. 결국에는 최근에 코인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던 만큼 결국에는 코인 가치 상승과 그리고 하루 일평균 매출이 얼마만큼 찍히냐에 따라서 조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2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향후 뭐 일평균 뭐 30억에 대해 초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만약 일평균이 30억 이하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게임주에 대한 또 악재성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면서 조금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신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적으로 좀 드러나야 게임주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일단은 넷마블에 대해서 투자 의견 고 주셨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18개국의 수소산업동맹 출범 키워드로 S퓨얼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유효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S퓨얼셀은 일단 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4일날 수소법이 통과되고 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소 산업이 5월 달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수소 산업 자체가 이제 정부 지원과 함께 덩달아 성장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시간이 좀 중장기적으로 클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펜리스 수소업체입니다. 따로 이제 공장이나 이런 증설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설계나 이런 개발 위주로만 일단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당장 실적으로는 뭐 발전용 이제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소 산업이 성장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성장 산업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이제 수소 트럭이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상태이고 실제로 2025년 그리고 2030년까지 결국 수소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 S퓨얼셀이나 뭐 두산퓨얼셀 같은 부분들은 이런 연료전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먼저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수소 관련은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조금씩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S퓨얼셀에 대한 의견도 고였다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볼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LNF를 주셨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종목을 선별해서 담아야 되나 고민이 깊은 시점이었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이 같은 장에 담아도 될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LNF는 일단 고입니다. 물론 어제 뭐 자사주 처분과 관련 이슈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처분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자금을 통해서 향후 증설과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LNF 자체도 일감이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7조짜리 수주가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모든 이슈가 북미 전기차 시장을 지금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테슬라 향으로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향후 현대차 관련 북미 시장에서 나올 부분들이 수주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관점에서는 LNF 말고도 실제적으로 뭐 소재단이나 장비주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그래도 먹을거리가 계속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뭐 악재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긍정적인 이슈를 위해서 이런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중장기적 관점과 뭐 유럽발이 아니고 중국 상도 아니고 그리고 북미 전기차 쪽으로 몰리고 있는 소재단의 종목은 이제부터라도 계속 담아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들어볼게요. 목표 주가까지 말씀 부탁드리죠. 일단은 지금 잠시만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25만 4,200원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21선이 24만 원까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LNF가 그동안 급등하는 거는 2025년까지 밸류를 좀 당겼다는 부분에서 조금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제 7조 관련 이슈와 또 추후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027년까지도 밸류를 또 당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가능을 한다면은 충분히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보다는 24만 원 선까지 내려왔을 때 담고 목표 주가는 35에서 4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장 마감까지 한 4분여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0.49% 오르면서 2,618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흔들리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름폭을 늘리더니 한 2시를 기해서 2,628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2,620선을 회복은 못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 상황 함께 보실까요? 네, 오늘은 기관이 4,682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당겼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들은 3,428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36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눈에 띄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LG 에너지솔루션 2.51% 내리면서 42만 7,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좀 엇갈리는데 삼성전자는 0.15% 상승인 반면에 SK하이닉스 0.46% 내리면서 10만 8,0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85% 오르면서 제약주 쪽 오늘 흐름 괜찮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오르네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미국장에서 기술주의 조정이 좀 심했었는데 오늘 국내장에서는 네이버가 0.1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 역시 1.36% 오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0.68% 오르고 현대차는 0.8% 내리네요. LG화학도 0.93% 조정이 나오는 코스피 시장 흐름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다소 아쉽습니다. 1% 넘게 반등을 주다가 장 막판으로 올수록 오름폭을 다소 줄였는데요. 873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예, 코스닥도 장 초반에 좀 흔들리다가 오름폭을 늘리면서 877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름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입니다. 873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네, 역시 기관의 투자자들이 497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고 장중에 외국인도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471억 원 순매수를 보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97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실까요? 네, 코프로 BM이 1%대 조정을 받으면서 47만 3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오늘 LNF의 주가가 5%나 빠지는데 시가총액 3위로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4% 급등 6만 원 선 회복을 했고요. HLB 4.75% 상승,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5%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보실까요? 펄어비스 오늘 그래도 게임주가 좀 강하다는 거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5% 급등 6만 3천 원 거래가 됩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 마무리 전략 짜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제주주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도 닭고기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죄다 빠지고 그랬는데 오늘 제주 관련주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다 밀렸어요. 이게 장이 강할 때에서는 테마가 한 번 움직이면은 좀 당분간 좀 강세를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뉴스만 나오면 그대로 떨어지거나 그 중에서 뭐 10개 중에 1개 움직이고 나머지 9개는 떨어지고 이게 다 모든 얘기가 지금 다 약할 때에서 나온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볼 때는 영양가가 떨어진다. 저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슨 뭔가의 이제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면 모조리 다 움직이는 흐름들이 최근에서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3월달서부터 엊그저께까지 음식업종이라든지 사료 관련주들 하나 움직이면 뒤따라서 모두 다 같이 움직여주는 강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는 것만 일부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당일 움직이고 당일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은 참 손실보기 쉬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관망하고 장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함부로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물론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지 아니면은 빠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지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들과 개인 그 외에도 다른 주체도 있지만 이 세 주체가 일단은 기본적인 주체인데 누군가는 돈을 먹고 누군가는 돈이 깨지는 시장입니다. 모두 다 돈을 벌 수 없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보면 개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개인들이 모두 다 한쪽을 바라면 항상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좀 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 특히 개인들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장이 빠지길 바라느냐?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다들 장이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왜냐하면 다 지금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 물린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길 바랄 텐데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고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물려있는 상황일 텐데 계속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0-30% 정도의 현금화 대응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어저께 그저께 계속 그 현금화 대응 20-30%를 얘기했었는데 어제에서는 제가 50%까지 늘려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가 반등을 조금 장중에 좀 줬죠. 장중에 0.9인가요? 0.93 거의 1% 가까이가 올라왔는데 따지고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로 보면. 그러니까 그때 지난주 금요일이나 오늘이나 지수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지수는 그때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만 종목들은 골병이 들었습니다. 종목들은 아주 그냥 처참해요. 막 빠진 애들은 뭐 10% 이상 떨어지거나 막 하여튼 그런 애들도 많고 특히 사료주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소비주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뉴스 나왔다가 잠깐 움직였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아침서부터 좀 흔들림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어쨌든 잘 이렇게 버티다가 무너지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강연회가 있는데요. 28일, 29일 대구하고 부산 강연회가 있는데 그 전에 좀 많이 빠지면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30%라도 했다면 뭐 많이 하는 사람들 50%도 했겠지만 잘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지수가 뭐 이번 주에 떨어지면은 좋을 텐데 뭐 이번 주 안 떨어지더라도 다음 주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단타 칠 수 있는 좋은 엄청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직 시장이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냐면 별로 안 빠진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들은 골병이 들어갔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지금 엄청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습니다. 2,600도 안 깨졌잖아요. 그렇죠? 2,6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될 거고 그다음에 2,550을 깰 거냐 말 거냐 고민한 다음에 그게 깨지면 그때가 진짜 크게 빠지는 하락입니다. 근데 아직 2,550도 안 깨졌고 2,600도 안 깨져서 아직 그래도 종목들이 버티고 아직 안 깨지는 건데 어제 미국 시장도 잘 버텼어요. 어제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가 어쨌든 크게 빠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 나스닥도 빠지긴 했지만 저점을 아직은 그렇게 훼손을 크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덜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버티는 건데 이러다가 미국 시장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런 게 한 요쯤에서 한 번씩은 이제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에서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에 대한 조금씩 계속 해주시는 거는 나쁜 방법이 아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수는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 보이고 영향가가 없는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테마주 2개 분석하겠는데요. 먼저는 무림페이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추천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요. 무림페이퍼, 제지 관련주 쪽이죠. 이거 말고도 무린 MCP라는 종목도 있고 그 외에도 제지 관련주 몇 개가 있는데 자, 흐름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침에 잠깐 움직였다가 빠졌는데 신풍제지도 아침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한창제지도 아침이 고점이었고 요즘에 이래요. 테마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움직였다가 잠깐 또 떨어지고 그나마 무림페이퍼가 제일 강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다시 회복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얘는 다시 밀리면서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펄프값이 역대 최고치 경신 소식 때문에 움직였다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 이슈로 급등을 했던 소재라면 지금은 이런 이슈로 세력들이 물량을 팔아먹기 딱 좋은 이슈입니다. 아마 이 비슷한 얘기로 제가 고려시멘트 한번 얘기한 적 기억나실 거예요. 고려시멘트 그때 당시 이제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왠지 고점인 것 같다. 그때 대비 지금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런 거에 약간 느낌이 드니까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면 다시 싸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대한제당인데요. 자, 이제 설탕, 인도에서 이제 수출 제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설탕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는데 잘 안 갔어요. 대한제당만 조금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뭐 별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CJ제일제당도 똑같은 건데 CJ제일제당 움직인 게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안 좋아서 안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은 접근하지 말고 기다리면 싸게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도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후성. 저는 이거 빠지기를 좀 고대하고 있는데 잘 떨어지질 않네요. 외국인들이 물려서 그런지. 어쨌든 결국은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떨어질 건데 뭐 아직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징조는 보이진 않지만 2만 원이나 18,000원 와야 단타를 칠 수가 있고 싸게 사는 자리는 10,000원 이하까지 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까지도 고가로 올라가서 예전에 4,800원에 추천했던 거 계속 추천했어요. 하도 많이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후보지, 후성의 아버지. 제가 만든 별명은 아닌데요. 이 바닥에서 엄청 많이 추천했죠. 한 20번, 30번. 뭐 자주 추천하고 맨날 얘기하고 있던 건데 지금은 많이 떠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면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점수는 70점 미고요.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 그리고 사료주들 60점 양.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료주들 더 빠져야 되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자, 못다한 이야기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추격 매수하신 분들 손실이 큰 시장 흐름이다. 급하게 매매하지 말라라는 조언이신 거죠. 문자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는 저희 장중에도 투자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이번 주 토요일에는 대구, 일요일에는 부산에서 강연회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